충분히 먹였어요. 기저귀도 갈았고요. 트림도 시켰고요. 안아도 보고 눕혀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싹 다 했는데 미친 듯이 울어요.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왜? 1시간 넘게도 계속해서 울고 체온계로 재봐도 열도 안 나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아플 이유도 없고 도대체 우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영아산통, 마녀시간, 원더윅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는 모르겠고 구분지어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한 가지 정도씩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배앓이 그리고 영아산통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실제로 겪어보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르고 각각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근데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영아산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알리라고도 이렇게 혼용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영아산통 그 자체는 무조건 배알이가 삐뽀 129 소아과 하정훈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영아산통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장 속 세균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논문도 나오고 있어요. 진단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 3일 이상, 그리고 3주 이상 계속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지속이 되면 이것은 영아산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병원에 가봐야 돼요. 부모님이 직접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보통 생후 2주에서 시작을 해서 6주쯤에 제일 심하고 3에서 4개월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삐뽀삐뽀 아저씨 말씀이 영아산통이 오면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얼굴이 빨갛게 되고 온몸에 힘을 주고 다리를 배 쪽으로 구부리면서 주먹을 탁 쥐고 울어요. 배가 무언가 아픈 것 같죠? 방귀를 뀌기도 하고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이 막 울다가도 갑자기 뚝 그쳐버리고 순식간에 잠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냥 완전히 멀쩡한 게 특징이에요. 저희 애가 한 50일쯤 됐었을 때 요걸 처음 겪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모유를 하니까 소화가 못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은 거의 없었었는데 이날 저녁 한 7시쯤에 잘 자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다리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허공 차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1시간 넘게 막 계속 달래면서 안으면서 트림을 해야 되나 싶어서 막 등도 들뜨리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더 모르니까 배고프는 건지 뭐 속이 안 좋은 건지 뭐 어디가 아픈 건지를 전혀 뭐 감을 못 잡으니까 계속해서 먹이고 두들고 이렇게 잘 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삐뽀삐뽀 아저씨 말씀에 의하면 밤에 심하게 우는 게 반복이 되면은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다른 병이 없다 걸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영아산통 진단의 핵심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모가 영아산통이 있겠거니 라고 함부로 판단 내리지 마시고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처법으로는 우리 아기 과식하지 않기, 그리고 수유할 때 공기 적게 먹이기, 배가 충분히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기, 공갈 젖꼭지 물리기, 그리고 포대기로 잘 감싸주기, 백색 소음 틀어주기, 속싸게 잘 싸주기, 배를 따뜻하게 해주기. 근데 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영아산통에는 이게 정답이다 하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영아산통은 끝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3에서 4개월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울지 않고 잘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수 모습, 양상으로 애가 우는 게 또 있어요. 영아산통이랑 거의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이건 원인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마녀 시간이에요. 이거는 의학 용어는 아니고 육아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쓰는 말이에요. 저희 와이프도 인스타 피드에서 처음 이거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보통 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아기가 이유 없이 심하게 보채는 현상이 낮에는 완전히 멀쩡했고 낮잠도 잘 자요. 근데 저녁만 되면 요 시간대쯤이 되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아기 뇌가 낮 동안 들어온 자극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오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신생아는 빛, 소리, 사람 목소리 같은 거를 필터링하는 능력이 아직 없거든요. 하루 종일 쌓인 자극이 저녁쯤 되면 임계점에 다다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로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울다 보면 또 피로도 동시에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 양도 줄어들고 하니까 피로 누적이 돼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가고 정신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아주
아주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략 생후 2-3주쯤에 시작을 해서 6에서 8주 사이가 가장 심하고 100일을 전후해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 다리도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됐었을 때인데 이때 처음으로 낮에 산책을 하면서 일부러 애가 밖에도 보게끔 하려고 이렇게 조금 열어서 젖혀서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때 막 엄청 열심히 보더라고요. 목이 꺾일 만큼 목을 젖혀가면서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김없이 정말 정말 울었습니다. 평소에는 온도를 재고 그날 별로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날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도 없고 열도 안 나는데 정말 미친 듯이 1시간 한 반 정도를 그렇게 울어대니까 너무 당황해서 막 팔다리 계속 주물러 주고 그랬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마녀 시간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 평소보다 자극을 많이 받으면 그날 저녁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대처법으로는 자극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저녁에 조용한 환경 만들어주시고 낮에 너무 많이 갑자기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영화 산통이랑 대처법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현실에서는 이게 영화 산통인지 마녀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요. 이게 현실이죠. 영화 산통, 마녀 시간 이거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복잡한데요.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애가 발달해 가는 되게 긴 과정 중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다리가 마침 딱 이 시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 원더윅스. 이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아기의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새로운 감각이나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아기가 혼란을 느끼거든요. 기존에는 몰랐던 세상이 갑자기 잘 보이기 시작하죠. 또렷하게.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섭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되뇌 피질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약기에는 자기 몸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패턴들이 있다,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아이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래요. 그래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주영육자한테 더욱 매달리게 되는 거랍니다. 돌이 지나서 20개월이 될 때까지도 총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주기적으로 온다고 해요. 근데 아이마다 이 시기도 다 다르고 편차도 너무너무 달라서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영화산통이랑 마녀시간이랑 이 원더윅스랑 다른 점은 시간대가 앞에 두 개랑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산통하고 마녀시간은 되게 저녁 시간대, 자기 전 시간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원더윅스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애가 예민해져 있어요. 안 먹고 안 자고 안아줘야만 애가 잠깐 동안 진정을 하고, 이런 모습이 며칠 동안, 정말 길면 한 몇 주 동안이나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애가 딱 이 시기예요. 지금 110일 정도 됐는데 이게 얘가 정말 평소랑 달라요. 저희가 매번 패턴을 측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평소랑 달라지면 달라지는 걸 알겠더라고요. 낮잠도 자던 시간에 잘 안 자고 자던 만큼 안 자고, 이것도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해요. 내가 잘하는 과정이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평소보다 그냥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스킨십 해주고 따뜻하게 보듬면서 달래주면서 그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삐뽀삐뽀 아저씨 하정훈 원장님은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까지는 아닙니다. 아이마다 너무 다르고 기준에 딱 맞추어서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서 이러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너무 기간, 시기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아기가 도무지 알 수 없게 그렇게 막 울어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사실상 구분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안 됐고요. 제 와이프도 안 됐고요. 그리고 삐뽀삐뽀 아저씨도 안 된다고 하죠. 마녀 시간이랑 영화 산통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저희는 경험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애가 그 시간대 그 시점에 우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라서 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 이게 저희가 깨달은 현실이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요. 구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영화 산통이면 마사지, 배 마사지 정도를 해주고, 만약 시간을 겪는 것 같으면 다음날 낮에 환경 조절을 해주고, 원더윅스인 것 같으면 잘 안아주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던 우리 동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알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애가 지금 울고 있고 한동안 안 이랬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덜해요.
보통 불안이 내가 모르는 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무력감에서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애가 엄청 많이 울었을 때, 그때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저희 애가 자서 나와서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죠. 야, 자기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내 멘탈 무너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키워야지. 이렇게 무너지는 대로 키우는 거지. 누가 할 건데. 내 앤데. 하정우 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끝이 있는 거라고. 끝이 있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